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 1.23% 하락해서 2407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은 2.3%나 빠졌어요. 그래서 835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장중에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오전장에는 약 5% 이상의 큰 급락이 나왔었는데 하락폭을 조금 만회해서 16만 7천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현대차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4만 4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큰 물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기관에서도 큰 물량이 나왔고, 그렇다 보니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 사실 7월 31일 이날을 제외한다면 13거래일 연속 상승만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 하락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던 하루였어요. 그렇지만 비교적 낙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웠던 하루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의 수급을 살펴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이번 한 주간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때문에 3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오고 있고 조증왔던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내일 오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와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원인, 그리고 개인 투자자로서 투자를 할 때 임해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다른 날에 비해서 비교적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크게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첫 번째가 지난 3월 이후로 약 5개월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폭으로 늘었죠. 전체 환자 수는 103명이라고 하는데 지역 발생이 85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려감으로 작용이 되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온라인 교육주들, YBM넷, 그리고 메가스터디, 이런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큰 상승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모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특히 시젠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크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기존 시점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다 보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큰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주들은 동일한 흐름을 보였지만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은 하락을 했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해당 종목들의 호재성 기사가 발표가 되었지만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금부터 진단키트와 관련된 종목들은 투자를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젠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상황은 내년이 되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될 것이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점에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조금은 조심할 때가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사실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차익 매물 실현이죠. 자,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내 증시가 1000포인트 가까이 크게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많은 분들께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 그동안 유난히 상승을 많이 보였던 2차전지, 현대차, 그리고 진단키트 이런 종목군들에 한해서 유독 하락폭이 컸어요. 그래서 이런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차익 매물이 나옴으로써 주가의 하락을 더욱더 부추겼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섹터들, 이런 섹터들에 의해서 조금 더 하락폭이 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본격적인 하락의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난주에 코스피가 7거래일 동안 지속적인 상승만 나왔는데 이렇게 크게 상승하다 보면 당연히 하락하는 구간도 발생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증시가 하락 반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시그널이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부 조정 혹은 지난 6월처럼 이런 횡보 구간, 이런 구간이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지난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사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거예요. 발생이 된다고 해도 지난 6월처럼 일시 조정 혹은 횡보 구간, 이런 구간이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글로벌 증시만 보더라도 추세가 꺾이는 이런 시점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정 구간들은 보이지만 추세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수는 횡보할지라도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이러한 구간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이 그동안 우리가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만 했고,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도 7거래일 동안 가파른 상승만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3일 동안 쉬는데, 이 3일 동안 휴장 상태에서 어떠한 변수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 주체들이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다음 주 월요일 8월 15일이죠. 8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미국이 1단계 무역협정 이행을 논의하기로 하는 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이슈가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댓글 중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단기 투자에 적합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주식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용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제와 같은 옵션 만기일, 그리고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개별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고배당주, 이러한 종목들은 배당 직전에 상승이 나오죠. 그리고 배당 락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락 패턴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미중 갈등, 그리고 국내 수출 하락,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감소,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체크하면서 주식시장을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될 것은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뇌동매매, 투자를 하는데 여유를 갖지 않는 거죠. 자, 지금 현대차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오늘이 아니라 8월 11일까지 최고점을 찍었을 때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8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약 16%의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8월 11일은 5%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오늘 아니면 매수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를 하는 거죠. 사실 어떤 마음인지는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의 투자 마인드, 투자 원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까지 주식 투자를 10년 정도 했지만 아직도 내동매매에 대해서 100% 컴퓨터처럼 제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처음 투자를 했을 때는 10종목 중에 내동매매를 8종목을 했다면 지금은 2종목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우리는 AI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하면서 실수를 하고 손실을 봤었고, 그에 따라서 어떤 느낀 점이 있겠죠. 이러한 느낀 점이 있다면 다음 투자에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고 AI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실수를 시간이 지날수록 줄여나간다,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대응을 하시다 보면 예전에는 30점짜리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70점짜리에 투자가 될 수 있죠. 이러한 원칙과 지난 매매를 통해서 실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손실은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더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내동매매에 대해서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종가 기준으로 16만 7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비교적 크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해보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종목이 올라갈 종목이라면 일부 조정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기점으로 조금씩 반등이 보인다면 그때 매수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아직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알 수 없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항상 여유를 가지고 이 종목이 브레이크 없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할 게 아니라 매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가려면 가라, 이런 생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대차를 바라볼 때 단기적인 시점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점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유럽 시장에선 전기차 보조금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전기차들이 출시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등 고급화 전략도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차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는 요 며칠 사이와 같은 출렁이는 구간은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더 하락하는 구간도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현대차의 긍정적인 장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었을 때 내년에는 더욱더 영업이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런 기조에 맞춰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꾸준히 매수하기가 힘들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힘들다면 수익이 났을 때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급하게 따라붙기, 이러한 부분만 우리가 절제를 할 수 있고 자제를 할 수 있다면 지난 18만원대 이런 고점에서 물려서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되는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어느 타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난 11만원, 12만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현대차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18만 5천원 최고점에 내동매매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좋지 못한 종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인들이 자제해야 될 행동, 가장 1순위가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서둘러서 따라붙기. 이것만 우리가 피하게 된다면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조정 구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하락에 그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종목을 2021년, 2022년 이렇게 1, 2년 정도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길게 가져가 보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라면 수익이 났을 때 조금 수익 실현을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는데 다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더라도 주말만큼은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